진짜 훈련하면서도 많이 받았거든요. 승대한테. 그 움직임이 괜히 라인 브레이크가 아니야. 네. 근데 이 라인 브레이크를 승대가 최건주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 그리고 아마 훈련장에서 보고 보고 배우는 것도 클 거예요. 뭐 주민규의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아니야, 그 승대 움직이는 타이밍. 근데 그래도 그런 선수들이랑 그 레벨 높은 선수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마디 하겠네 그러면 코치가. 승대하는 거 봐라. 야, 승대도 있고 주민규도 있는데 너 여기서 성장 멈추면 그냥 바가지로 네가 먹는 거야. 그렇지.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너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데 그럼 네가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빠르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잖아. 빠른 거는 빨라야지 할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빨랐는데 김승대의 움직임과 주민규 득점력 반반씩만 닮았다? 야씨,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내가 1초만 빨랐어도 나는 대표팀 뭐 2피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건주 스피드가 있어. 그렇죠. 근데 김승대의 오프더블 움직임과 주민규의 침착함. 그러면 월클이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월클의 골을 지금 오늘 경기에 이날 경기에 본 거랑 다름이 없지. 이제 성장하는 최건주의 모습. 올 시즌 치러 보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주민규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보면은 왜 이 선수의 감이 또 스트라이커의 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주민규 선수 득점하는 거 보면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득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즌 나온 골이 다 어떻게 보면 늘 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움직임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때도 보면 대구 수비가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실점하는 장면 보면 이제 마사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박진영이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까이오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위치를 요시노나 라마스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시노도 사실 정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가 어렵고 라마스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공간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포,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 그러니까 최후방 수비수 앞에 미드필더진의 그 중앙 지역에서 공간. 사실 그 위치에서 득점이 가장 많이 나는데 라마스나 요시노는 그 위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워낙 근데 공격적으로는 두 선수 다 패싱력이 있고 괜찮긴 한데, 이 실점 장면을 보고 저는 이 미드필더가 이제 한 시즌을 끌고 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불안 요소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대구가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조금, 왜냐하면 대구를 왜냐면 완전 다른 경기 형태 나왔잖아요, 올 시즌. 근데 상대방이 분석을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분석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네 경기 이제 몇 경기 하면서. 그래서 대구가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너무 위력적이지. 네, 근데 수비하는 부분에서 그 압박하는 거나 이런 강도는 좋아졌으나 이제 로우 블록 수비할 때 되게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진, 사실 라마스와 세진야가 있으면 그 어떠한 선수는 소위 말해서 언성 히어로,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똥을 치워야 되거든요, 사실. 그 똥 잘 치우는 애 하나 있긴 한데. 누구요? 그 찬동이. 그래도 이찬동 선수가 이제 후반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시노를 빼고 그렇지. 이찬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찬동도 90분 내내 그 역할을 하기는 사실 많이 버거울 거고. 네. 근데 박찬현 감독님의 경기 이거 많이 좀 여태까지 본 거 있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포지션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선수 교체로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라마스 세진야가 뛰는 이상 이 부분을 아주 출중한 수비형 미들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솔직히 정말 대표급, 정말 엄청난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까지 커버할 정도. 제가 볼 때 황재원이 여기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요시노도 황재원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 내가 볼 때는 3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리백. 이제 또리백에다가. 아니 그러면은 왼백 못 잊어. 아니 저는 더 좋아질 거 경기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3명의 센터백이 아닌
요즘에는 이제 측면 수비수 한 명에 2명 센터백 조합이나 근데 물론 이제 대구 아니면 3백인데 어쨌든 백프로로 최근에 초반에 좀 좋은 그러니까 승리를 계속 잡아냈지만 전술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좀 드러나니 선수 구성상 네. 3백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박찬현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야 내가 3백 이거 이미지 지우려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또 3백 간다고 안 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근데 거 이게 아니에요? 3백이라도 같은 3백이 아니고 충분히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라마스나 세징야에게 수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는 어렵지. 너무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아니면은 사람을 바꿔야 될 텐데 현재 있는 선수가 이용래, 이찬동, 요시노인데 이 세 명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게. 전성기 이용래는 어때요? 그러면 가능하죠. 아, 아니 그래요? 전성기 용래는 뭐 국가대표인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박찬현 감독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슬리퍼로 돌아간다. 네.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박찬현 감독님에게 제가 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결국 또 3백이네요 감독님. 이렇게 딱 기자회견하면은 본인이 좀 물론 이제 그냥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박찬현 감독님 얘기한 거죠. 지금 제가 3백으로 돌아온 건 맞는데 이거를 똑같은 3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존나 추갈못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물어보겠지. 그렇죠. 전혀 다른 3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두 번째 실점 장면도 까이오가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최건주가 이런 침투했는데 라마스가 쫓아가요. 근데 라마스가 뛰다 포기합니다. 그렇지. 뭐 최건주를 못 쫓아가요. 근데 이거는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비 성향의 문제인 거지. 맞아. 네. 근데 의식적으로 이걸 수비를 한다는 선수들은 이걸 눈치채고 패스 들어가기 전부터 글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끈질김이 있어. 네, 따라가는 맞아요, 끈질김이 맞아요, 있어. 왜 따라가냐면 얘가 100% 완벽한 드리블이나 그렇지. 그 기술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찰나의 순간에는 내가 따라잡아가지고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는 선수가 있어. 맞아요. 사실 나는 그거를 잘 몰랐다. 사실 그 공차면서도 나는 따라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원일이가 졸라 잘 따라. 근데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 네. 근데 원일 같은 스타일 내가 뭔지 알아. 공 잘 못 차는 애들 잘 따라. 진짜 그건 맞아. 보여줄 게 맞아요.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진짜 잘 따라. 나도 네. 그랬거든 사실. 네. 나도 진짜 그거 하나로 네. 못 쳤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지. 아무튼 나도 경험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은돈벨레 보고 이런 벨레. 나 진심 내가 은돈벨레가 800억짜리 선수라서 스카우팅을 했는데 볼 때마다 이상한 거야 얘. 백코트를 하는데 가다가 안 뛰어. 그리고 올라갔을 때하고 내려왔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올라갈 때는 소풍 가는 애야. 신나게 신나. 내려올 때는 무슨 이제 뭐 도살장 끌려가듯이 내려와. 내려온 속도가 보면은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근데 보잖아. 그래.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갈 때 덕심마 이때무 왔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뭐냐 에셈메 그런 거를 실력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성향상 거기다 놔야 되는데 첫 번째 골 잘 보면 라마스가 그냥 놔둬요. 주민규가 그 분명히 수비형 미드필더였으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거 위험하다 하고 딱 수비 상황으로 수비를 생각보다 전환이 빨리 될 거예요. 근데 둘 다 설마 골 들어오겠냐라는 식으로 라마스가 움직여요. 근데 이건 절대 라마스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그렇지. 사람의 그 선수의 성향이 사실 잘못이지. 그러면 아니 그지, 엿다 세우면 안 아니 돼요. 근데 나한테 그러면은 그 뭐야 볼 기가 막히면 반대 갈라주고 수루 패스 하고 뭐 골 때려 넣으라는 거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라마스한테 이거를 요구를 할 거면 맞아. 나한테 이제 기가 막힌 수루 패스 하고 막 중거 슈팅하고 볼 잘 차고 이제 사이사이 이거를 받아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근데 걸 이걸 요구하는 봤을 게 때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근데 거죠. 그것도 디테일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볼이 없을 때 뛰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이거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뭔지 알겠는데. 센터백이 끌려 나온 순간 좆됐다 싶어도 무조건 들어가요. 아슈라 예마테다네 아깝슈 내가 딱 수비형 미드필더 나는. 여기나 근데 까이나 라마스는 달릭. 그런 인지가 아예 조금 근데 저는 그 라마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또 띠네가 서건주잖아. 최건주. 서건주 아니라 최건주잖아요. 한 3발 뛰고 그래,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 어차피 안 돼. 이거 개인 쫓아갔다 이거 햄스트링 이거 당하면 햄스트링 나가면 이거 한 6주 쉬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들 그 주민규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보면 라마스가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데 약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코치들 보면 발짝 뛰잖아. 좀만 근데- 들어가지. 근데 그걸 그 뭐라고 하는 감독 코치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기보다 괜한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거야. 둘 그냥?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그 전부터 훈련이 돼 있어요. 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위치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뭐 센터백 끌려나서 이거 들어와야 된다. 근데 라마스한테 요구를 아마 안 할 거예요. 이런 요구.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경기 뛰는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은 그럼 짜증 아마 나죠. 좀 불만이 있긴 할 거예요. 막 혼자 막 한 바퀴 돌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 날리기죠. 말 날리기. 막 어떤 날리는 거야 그냥. 감독한테는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어딘가에 날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선수들 골 먹었을 때 하는 그런 거. 그 누구한테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얘한테 못 였다 막 날리는 거. 야 이거 하지 마. 라마스라고 말도 안 해. 진짜 근데 이것도 이것도 근데 경기력이 좋고 이제 득점을 해주면 이런 불만들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되면 엄청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라마스가 나와요. 중거리 하나 갖다 꽂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스크를 더 가져갈 거냐? 나를 감독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리스크 안고 갈 거냐?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줄 거냐? 아니면 선수를 바꿀 거냐의 문제인데. 근데 라마스의 경기 영향력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스리로 가야 된다. 세징야 라마스를 다 살리려면. 근데 우리가 백스리로 돌아가는 게 뭐 자존심을 상한 그건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자존심인데 네. 그게 깔려 있는 그 거. 느낌상 박찬현 감독은 난 죽어도 100%로 바꾸겠어 막 이런 느낌 막 내가 이 드니까. 느낌 뭔지 알겠는 게 K4 때 저는 이제 정말 1차원적으로 축구를 한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대1 이겼어. 속으로 졸라 쫄려. 근데 5백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때 이거 5백 내리면 이길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내 자존심이 뭔가 상하는 거야. 선수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막 속은 막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막 미치겠는 막 불안하고 센터백 하나 저기 뭉클고 있는데 내릴까 한데 그걸 감수하고 안 내렸거든요 항상. 근데 뒤집어진 경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한 골 더 때려넣길 바랬어요. 공격수 하나 넣어. 내가 앞에서 뺏어서. 근데 모든 감독이 그렇게 하고 싶죠, 솔직히. 그렇죠, 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나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백스리로 간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 내가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러네. 이거를 내가 단지 그냥 이 한 장면 보고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선수들을 어떤 성향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경기를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lcome you.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구 FC 이제 Go 명단을 ahead. 봤는데 백스리로 쓰면 경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 선수들의 장점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저번 경기 때 제가 그 라마스가 약간 예전에 3백 썼을 때 딸깍하고 볼 빨리 뺏기고 역습 맞아서 그런 대구가 그게 좀 안 좋아서 좀 경기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 라마스가 볼 소유가 되니까 3백이 올라가고 볼 소유가 충분히 되고 연결이 되니까 3백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변화 이날 경기에서 워낙 또 초반에 실점을 했었고 실점하는 장면에서의 어떤 대구의 이제 구조적인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음 라운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FC 안양 대 김천 상무인데 안양이 초반에 울산을 잡으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 득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되게 전부터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김천 상무가 지금 보면 제일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는 팀이야. 그렇지. 네. 그렇잖아. 그리고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자기들끼리. 그렇지. 훈련도 가장 많이 할 수 하고. 있고. 근데 뭔가를 잘 제대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김천 상무라는 팀 자체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김천은 그냥 두 줄 수비를 딱 하고 있으면 이 공격들이 그냥 상대 팀이 알아서 그냥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뺏겨서 좋은 선수를 연결해주면 거기서 슈팅까지 나오니까 그냥 이 두 줄 수비의 압박감이 상대가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경 ፍትሐዊ የሆንክ ህዝባችን ሆይ 이동경이 እንኳን ደህና መጣ። እኔ ኃይለ ሥላሴ ራስ ተፈሪ መኮንን የኢትዮጵያ ንጉሥ የእናንተ ታማኝ አገልጋይ ነኝ። 좀 원래 득점력이 있었죠. 사실 저는 어떠한 면에서 እኔ እየሰማሁ 선수 실력보다는 출장 기회를 많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외국에 나가면 이제 이재성 선수처럼 측면도 가능한 자원만 되면은 측면도 보기도 하지만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군대에서 Thou shalt not muzzle the 측면을 ox 가서 when he 플레이를 treadeth out the 했어요. corn. 측면이 이제 가능한 자원이 되면 저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더 통할 수 있는 자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나 정우영 선수가 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10번이기도 하면서 측면까지 가능한 선수가 유럽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기준은 수비 뒤로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은. 근데 이제 이동경은 약간 아쉬운 거죠. 그 부분에서 자꾸 수비 뒤로 움직이는 오프 더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이 더 하면은 정말 유럽에서 잘할 것 같아요. الرم خلنا 이동경 선수 كسكك 보면서 아반 키워보고 싶다는 만카말ах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개르메르 너무 좋겠다. 샤보이 두삼 저도 이동경 선수를 상대했을 때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 몸을 안 섞어요. 이 부딪히는 타이밍을 안 주거든. 근데 이런 선수가 저는 똑똑하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 잡았을 때 제가 가서 한번 뺏어야겠다 몸싸움을 딱 할 타이밍도 안 잡고 그냥 돌아서고 전방으로 드리블을 하니까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니까 좀 좋은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양은 3연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울산 대 제주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저도 이제 집에서 확인을 했는데 참 제주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그 느낌 들었어요. 경기 보는 내내 되게 잘하지도 되게 못하지도 않으면서 질만한 팀한테는 지고 비빌 팀한테는 비비고 이길만한테는 그래도 좀 이겨주는 팀이 되면서 뭐 중위권 정도의 순위는 또 유지하는 팀이구나 라는 걸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그 김학범 감독님이 인터뷰에 밸런스가 문제가 생겨서 졌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밸런스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밸런스에 좀 이 울산 원정에 와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안 맞아야지 좀 이기든지 아니면 비기든지를 할 텐데 저는 밸런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밸런스가 너무 공격, 미드필드, 수비 밸런스 조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딱 2대0으로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는 전 보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좀 되게 큰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되게 잘해. 뭐 잘 막아. 네. 또 이상한 뭐 어설프지도 않아. 근데 뭐 허율한테 못 걷잖아요. 네. 코너킥에서 뭐 약간 당연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점했지만 허율이 또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자짝 들어가면서 그 헤딩을 돌려놓으니까 또 실점한 거고. 그 마지막에 또 이제 돌파 이후에 또 실점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적절하게 찬스 얻어내고 적절하게 그냥 수비하다가 그 결과대로 그냥 슥 흘러간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제주가 잘 됐을 때 무슨 축구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방울뱅 축구 뭐 이런 축구가 있는데 지금은 과연 이 어떤 축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할 만한 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선수들 스타일 자체도 뭔가 뭐 그렇지. 뭐 남태희 선수 하나 정도 뭐 하는데 이제 남태희 선수도 이 본인의 스타일을 100분 살려주는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울산이 사실 좀 비길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그냥 예상했을 때. 근데 2대5는 이기는 거 보고 울산이 우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는 제주 그냥 말한 것처럼 제주가 뭐 못해서 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울산이 잘해서 이겼고 울산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그냥 뭐 크게 이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울산이 또 골이 안 터져서 뭐 비기거나 지거나 할 것 같았는데 울산이 그 골이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울산이 그리고 경기 저는
저번 주에도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도 좀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와. 이런 생각, 딴 팀 배울 게 없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유럽 팀과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공격하고 있을 때 수비 그 레스트 디펜스 저번에 말한 후방 수비 구조나 공격하고 있을 때 포지셔닝이나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큰 틀을 봤을 때는 되게 경기력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아챔에서도 좀 아쉬워요. 조금 이게 또 적용이 더 강력하게 돼서 구단에 이게 팀이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돼요. 다음 경기력이 이 선수들이 뭔가 이 손발이 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이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패스 주는 것도 딱 그 패스길에 좀 나와서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좀 경기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폰세카 소속 코치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양쪽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찬스를 K리그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 저거 왜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상우한테 계속 이번 경기에서도 강상우한테 슈팅 장면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야니치가 사이드로 빠지면 강상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약속 같은 게 다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상우의 슈팅이 좀 실망스러웠지. 슈팅은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슈팅이 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고 이제 원래는 좀 이렇게 너가 얘기한 거는 신인 때 얘기잖아.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슈팅발이 막 빵빵 있는 선수가 아니라 나는 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제 코스로 좀 차는 코스로 차는 그런 느낌이지. 저는 강상우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프리킥을 딱 내려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연습 많이 했나 이랬는데 군대가 깎고 들어가나? 원래 킥이 좋은 선수더라고. 본인이 좀 숨기고 있더라고.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울산의 세트피스에 대한 이 디테일 이런 것도 좀 짚어주고 싶어요. 이 첫 번째 허율 득점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면서 굉장히 이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김영건이 허율을 막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티가 안 난 이유가 뭐냐면 제주의 수비수들이 너무 저항이 없었어. 그렇지. 원래는 이 김영건 허율을 김건웅 선수가 멘트였어요. 쫓아가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건 선수도 막아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프리헤더로 좀 득점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미존이라 그러나 요즘에 압박과 좋은 디펜스, 그 맨투맨과 좋은 수비를 같이 하는. 근데 저는 이 세미존이 좀 저 스타일은 아닌 게 제일 잘하는 허율이라든지 아니면 김영건이나 이런 선수는 무조건 맨투맨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비를 맨투맨을 잘하는 수비수들이 다 세미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웅 선수한테도 이 허율을 맨투맨 하라는 거는 저보고 이 스루패스 잘 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그 얘기 계속하네. 뭐 스루패스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저는 저한테 이제 뭐 사이드 가서 시저스 베인팅에서 제껴서 골로 하는 그런 롤을 준 거라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실점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저는 이 세미존의 장점이 뭐가 세미존의 장점이 있는지 저는 무조건 맨투맨 붙일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존 세미존이 아니고 전 맨투맨이 필요 없다는. 무조건 좋은 디펜스. 왜냐면 꽂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꽂는 위치가 저는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군데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지. 오히려 복잡해지면 엉키면서 μόνο ποιον θαύμα. Ποιον όνομα είπε η Μισελ, καλός ξένος. Είμαι η Θεοδόρα, η 쓴 게 φίλη 아니라 του 얘네는 Βυζαντίου. 세미존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도 아니고 세미도 FLSD? 아니고 맨투맨도 아니고. 맨투맨도 아니고 존도 아니고.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방에서. 그러니까 그게 세미존이에요. 그게 세미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세미존이 마음에 안 든다. 세미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오히려 존을 쓸 거면 그냥 존으로 딱 쓰던가. 위치에 딱딱 서 있으면 되는데 세미존으로 쓰니까 이게 허율도 프리맨으로 뜨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미존으로 하는 경우는 그 존도 맞고 맨투맨도 하기 위해서 그치. 하는 건데 그 구조가 잘못 짜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잘 짜고 뭔가 압도적인 헤딩 능력이 있으면은 그쵸, 뭐 쉽지 그걸 이제 않죠. 부셔볼 네. 수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나는 데인바거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성향 차이인 것 같고 제가 K4 B팀에 있을 때는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세트 피스에서 너무 많이 아마추어 같은 경우 더 많이 실점이 나오니까 실점 세트 피스로 실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맨투맨도 보고 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3명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4명이 안 올라가요. 적어도 3명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숫자가 우리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혼란스러워요. 3명이 올라온 팀이 없거든. 코너킥 때. 네, 이걸 코너킥 때 우리 수비인데 3명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왜 그걸 해봤냐면 멕시코랑 제가 독일 그 유로 Even blue 월드컵 beasts and 2018때 wandering 제가 직접 birds do not 가봤어요. fall into the 근데 same 독일이랑 traps or 멕시코랑 nets 독일이 twice. 크잖아요. 멕시코는 작고 그럼 당연히 막 세트피스에서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올라오다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실점 하나도 안 하고 역습에서 되게 그래도 역습이 계속 멕시코로가 골 넣었거든요.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우리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래도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실점을.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 확률로 따지면 비슷할 거예요. 맨투맨이나 확률로 따지면 그래도 저도 확률로 봤을 때 이거가 그러면 누가 들어오든 어떤 선수가 키 큰 애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확률은 내가 봤을 때 비슷할 거다. 10개 차면 하나 들어갈 거다. 나는 봤을 때 그냥 조금 더 심플하게 그렇게 하고 공격적인 선택을 해보자. 아 근데 저도 이 말이 저도 왜 존 디펜스를 쓸까라고 계속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점은 있어요. 이거 맨투맨 했을 때 쓸데없는 Benvenuto a 실수하면 Venezia. Soldoge Enrico Dandolo. 씨름하면은 진 다 빠져. 진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막 박동진 선수 같은 경우랑 맨투맨 하려고 그러면 껄끄럽거든요. 막 얘 막 잡고 막 치고 막 와서 막 밀고 막 그러면은 또 힘든데 그게 아니라 존이면은 그냥 얘랑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 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존 있어요. 디펜스 장점이 있네. 존 디펜스를 하면은 포메이션 그대로 저는 세워요. 4명 포백이랑 그래서 이게 세컨볼이 났을 때 이게 만약 미드필더가 맨 뒤로 가 있거나 하면은 그 질로 볼 왔을 때 얘가 미드필더 위치로 가면 순간적으로 빵꾸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역습 나가는 것도. 웬만하면 포메이션 그대로 세워놓으면 들어오면 측면에서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거기에 그쵸, 제일 그쵸, 가까우니까 네. 조금이나마 네, 그쪽으로 튀어져 나갈 테니까 네. 중앙에 있으면 중앙에 있는 선수가 튀어져 나가.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헷갈리지 않고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준비를 덜 해도 돼 세트피스 매번 경기 때마다 수비에. 근데 그치. 이게 수비 준비하다 보면 맨투맨으로 하게 되면 매 경기 때마다 좀 스트레스예요. 네. 선수도 좀 누구 막아라 저거 스트레스고. 막아라 너가 얘 맞고 누가 쟤 맞고 교체 이렇게 들어왔을 하면서. 때도 또 헷갈리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다 될수 모두가 있겠네. 좀 심플해지고 역할도 명확해져서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존 디펜스가 낫다.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리그 아스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많이 본 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코너킥이 득점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맞아 생각보다 높지 되게 않아. 무서운데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안 들어. 네, 생각보다 들어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뭐 5대5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부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깔끔하게 볼을 잡는다거나 클리어가 제대로 된다면은 공격수를 아껴주면서 그 공격수의 숫자를 이용해서 차라리 공격을 하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반대로 세트피스 공격은 저는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반대로 하나 넣으면 이게 경기가 그치. 너무 편해지고. 근데 그러니까 좀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세트피스 수비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때 확률이 비슷하니 그냥 조금 더 편한 작전을 쓰자라고 하고 만약 특정 토너먼트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허율이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광주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각 득점을 해주고 있다. 이러면 허율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허율의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활약만 계속 해준다면은 그래서 이 머리로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쇄도에 들어가면서 발을 뻗으면서 득점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영 엄원상이 컨디션이 좀 되찾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 스피드가 좀 더 살아나고 지금 또 허율이랑 또 원래 잘 맞은. 원래 잘 맞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허율도 편안함을 좀 주면서
뭐 수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그러면서 득점을 터뜨리지 않았나. 호윤이 뭔가 자신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경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김방우 감독이 엄청난 신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야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잖아요. 진짜 야구를 아예 안 넣어. 그래서 저는 빨리 야구 누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야구를 안 넣어. 그러니까 야구 강원으로 다시. 아니 어디든 야구를 내가 볼 때 돈 써서라도 얘를 좀 데리고 갔으면. 야구는 지금 클럽 월드컵에서 지금 활약하겠다는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클럽 월드컵 용입니까? 아니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본인은 몸값이 확 당연히 올라가니까. 본인은 당연히 주전이고 클럽 월드컵도 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입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딴 팀이 데리고 가면. 네. 본인이 이제 클럽 월드컵에 대한 또 뛰고 안 뛰고는 또 뛰냐고 근데 허율이 이렇게 잘하는. 엔트리 또 25명 안에 또 들어가서 또 하는 게 또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팀적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허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은 울산은 굉장히 편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윤종기 선수에게 보여줬거든요. 폼이 많이 좋더라고 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건 저는 수비 라인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서명관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고 강상우 그 전술 쪽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보여주고 있고 윤종기 전에 김용민이랑 폼 봤을 때 폼 괜찮다. 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경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언니가 그런 얘기했는데 김영건 선수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포백이 양쪽 다 자기가 나이가 어려요. 다 막 갖다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말할 때. 왜? 자기 파트너들이 좀 친구 또래나 한두 살 차이 나면 뭔가 요구를 할 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명과 이런 애들은 그냥 짧다 막 붙어 뭐 해라 막 지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백포. 아니 근데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K리그 선수 중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수밖에 없어요. 누구? 13번 강상우 선수. 네. 근데 김영건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줘요. 형 오늘 저 볼 많이 뿌려주세요 이러면 그날 진짜 볼이 이쁘게 많이 온대. 그리고 제가 오늘 라인 올라갈게요 그러면 올라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주변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본인은 파트너로 했을 때 이거 굉장히 날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 저는 서명관 선수가 이 잘하는 이유도 김영건 선수가 옆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같은 파트너가 흔들린다? 그러면 본인 거 하기도 바쁜데 또 믿고 하는 플레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명환 선수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앞에 가서 그냥 묻어주고 뭐 파울 뭐 적극적으로 파울 내고 헤딩하고 또 볼 차는 거는 또 서명환 선수 잘 차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울산이 세. 지금 조용히도 복귀를 했고 제일 지금 중요시해야 될 거는 보야니치의 컨디션과 건강입니다 사실. 근데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도 다른 스타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물론 보야니치가 초에이스긴 하지만 지금 근데 벤치에는 뭐 고승범도 있지, 뭐 이진현 이번에 선발로 왔지, 김민혁 있지, 또 이희균 있지, 뭐 들어온 선수 루빅손 있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울산이 셉니다. 저는 사실 서명관 선수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웬 동계 때 막 좋다 하는데 그렇게 좋다 해놓고 좋은 선수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팀에서 좀 어린 선수가 중앙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옆에서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새침했거든. 내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번 주에도 말했죠. 텐션이 좀 낮았어. 그래서 나 오늘 얘 게임 뛰고 오늘 만나라고 싶을 좀. 근데 역대 이 K리그에서 된 센터백들 그런 느낌이었어. 다 그런 느낌이야. 차분한 느낌. 경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미치는 느낌이고 이 경기장 밖에서는 굉장히 좀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서명환 선수도 밖에서는 차분, 들어가면 이제 성환이가 그랬잖아. 조성환. 들어가면은 저도 들어가면은 오늘은 약간 그런 케이스. 제 후배가 이번에 뭉쳐야 찬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코치가 조성환 코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걱정을 엄청 하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혹시 그 형 알아요? 그러더니 그 형한테 뭐 잘 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형
예전에 경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이제 안에서만 그렇지, 그러고 밖에서는 안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확실히 저는 그런 애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저 오바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선수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저는 뭐 듬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텐션이 안 올라와서 자기 맞아, 플레이가 맞아.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또 텐션이 서명한 선수는 이 조성환 코치님 같은 여기 텐션까지는 아니고 요 사이를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수라고 대형 센터백의 느낌을 받았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제주는 보면서 독특하지도 않고 뭔가 얘기할 거리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아, 다음 주 기대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 선수 둘이 안 아니 들어왔잖아요. 한 명 왔어. 제라진. 둘이 왔잖아. 이창민. 제라진 왔어요. 제라진. 제라진 또 왔어? 네. 제라진이 무슨 제대로 멋진 제주 방언인데. 아 제라드라고 한다. 제라진. 제라진이라고 그 저희 선수들만의 그 용어 있었어요. 제주랑 가장 어울리는 친구를 제라진이라 그랬거든. 선수들 중에 너 제라진이야 이랬거든. 근데 제라진이 왔어. 진짜 제라드 갖고 좀 그렇네요. 이창민 외국인 선수한테는 제라진이라는 그 칭호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래요? 이창민 네 이놈 님 아이명 콘서트를 간다고 들었다. 양일 다 갑니다 형님 그냥. 뭐라고? 양일 다 간다고? 미쳤습니다 형님 그냥. 양일을 어떻게 다 예매했냐? 혜정이한테 부탁한 바로. 배정현? 정현이 그런 거 잘하냐? 저보단 잘하는데. 나도 나중에 부탁해야겠다. 얼마냐 하나요? 예매하시게요? 아니? 사실 아이명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뭐 얼마지? 스탠딩 14만인가? 4만원? 아마도 그럴 겁니다. 괜찮네. 분명 세븐 분명 세븐이 나온다 싶어. 파이브를 능가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픽 근본부터 출발점부터 다른다. 그 시대의 기술을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하면 지금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나온 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네. 난 신까지 다 깼는데 그 신 나이도는 좀 뭐랄까 옛날 한 그 뭐 불멸자 정도 되는 거. 문명 5 해보셨죠? 해봤지? 요거 VP 모드 해보심? 아니? 그건 뭐야? 지금 이거 VP 모드라고 조금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모드인데 재밌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게임도 보면 안 되냐? 다른 게임도 재밌는 거 많은데? 고유 유닛 뭐 지도자 특성 다 바뀌고 자원 다 바뀌고 조금씩 바뀜. 문명이 거의 문명 5의 망령이구나. 할 게 없어. 근데 전투가 재밌으면 토탈로도 괜찮아. 또 따로가 뭐 하는 거야? 문명에서 정치나 이런 내정보다 전투가 좀 더 강화된 버전.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 막 5와 10 맞춰서 진영 세워서 팔문 동갑 퇴진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진영 맞춰가지고 약간 전투에 초점을 두게. 네가 잘하면 존나 열세워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전투를 기반으로 한 땅따먹기 게임이다. 네가 만약에 이걸 질렸다 그러면 토타로 괜찮아. 이름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토타로 삼국지 괜찮고. 난 쇼군 재밌게 했었는데 토타로 삼국지랑 쇼군2가 재밌어. 뭐 근데 토타로는 시리즈가 많아서 하나만 해봐도 잘 나가고. 인생이 노잼입니다. 너 나주에 있다고 했니? 저 보은 충청북도 보은. 보은? 네. 고향이 없음? 네? 고향이 없어? 뭐라고요?
고양이 없어 고양이? 고양이의 보온이라는 설마 그런 개그를? 나 아무 말도 안 돼 왜 그런 개그를. انا السلطان ديال مراكش احمد سلطان الرحمن منصور منصور. باسم الشعب ديالي الشعب انا ديالي. مرحب بكم زيد 지? 아프리카의 관. 아 이거 오아시스 콘서트 하고 싶어. 그때까지 안 싸우겠지? 내가 보기엔 콘서트 하다가 중간에 싸워서 나올 수도 있어. 요즘 되게 닭살 돋게 우애 자랑하던데 우애를 자랑한다고? 오히려 불안함. 막 트위터 같은 해방. 걸로. 회광 만주 아니? 네? 회광 네. 만주 아니? 아 근데 해광 반지와 그거는 그 말하기 전에 마지막 마지막 불꽃을 회광 만주라고 봤지.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칼! 칼!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리암이 사실 오아시스 해체할 때 목이 갔잖아. 그때 라이브는 어떤 거요? 해체할 때 목이 갔잖아. 목이 거의 간 상태잖아. 네. 근데 이제 솔로 하면서 오히려 개 좋아졌더라고. 많이 좋아졌죠. 목소리가 아 이번엔 이번엔 내어놓으면 들을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인터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술 담배 멀리하고 조깅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같은 오아시스 노래 같은 리암 갤러거 노래 듣는데 다 목소리가 다 달라서 골라서 들을 수 있음 목소리 취향. 야 미안. 나이 들어서 그 정도면은 잘하는 거야. 지금 건조의 노이스 봐. 그런 하드락 하는 애들 목 다 갔다. 그거 맞아. 건조의 노이스는 예매 안 했냐? 어떤 거요? 건조의 노이스. 내한한데요? 28일날 2월 28일 예매 시작했었는데 5월에 내한인가 그럴까? 근데 엑슬이랑 슬래시랑 다 온다고 해서 이제 승원이가 형님 가실 겁니까 했는데 나는 엑슬로즈 보컬이 맛이 같기 때문에 좀 그쪽은 이름이 아닌데 별로 많이 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야 스윗 차이드 오마이는 안 들어봤어? 그거 원툴입니다. 그거 원툴이야? 아 이 친구 하드락의 매력을 좀 모르는구나. 전승원 형님 및 EXP 멤버들 근황 중. 성원이? 범수 근황 중. 범수는 시험 치고 열심히 놀고 있지. 그립구나 그 시절. 그 시절? 그리워. 그립구나. 과거는 가끔 돌아보면 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 말해. 그런 의미가 있죠. Wisdom and virtue are like the two wheels of a cart.
제라진한테는 제가 제라진이라는 칭호를 할 수가 있을 만큼 제주에 대한 레전드, 제주에 대한 애정이. 이창민이 들어온다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아, 네. 오케이. 이창민 남태희 조합.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아직 덜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안 뛰어졌죠. 근데 그것도 있대요. 제주가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근데 아무튼 제주는 아직 변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살아있다. 일단은 막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전북 대 강원 경기입니다. 전북 팬들은 매우 답답할 것 같고 내용만 봐도 뭔가 이길 법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의 딸까 유스팅 하나 그거 들어가면서 0대1로 전북이 패했습니다. 강원도 어떻게 본다면 뭐 지금 지지 않고 있는데 극적인 승부라고 해야 되나? 버티면서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보면서 이제 득점하는 거 보세요. 포항한테 이겼을 때도 이지호 93분, 막판에 또 82분, 그러니까 막판에 골 넣고 2대1로 이겼고 제주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다. 강원, 네, 그렇습니다. 전북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전에는 강원이 후방에서 골 소유가 너무 쉽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우랑 박지훈이 사실 수비 역할하는 부분은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작년에도 강원이 되게 잘하는 부분이에요. 후방에서 그 빌드가 상당히 유연하게 이유현이나 김동현이 잘 움직여주고 이기혁도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도 하기도 하고 측면 윙백처럼 플레이하기도 하고 중앙 수비처럼 플레이도 하면 상대방이 계속 혼란을 주는데 후방에서 안정감 있게 골을 소유하다 보니까 압박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전북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몰라도 보잖아요. 약간 원래 후방에 이렇게 볼 돌리면 보는 사람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도 보면 잘한다. 그래서 몇몇 장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나는 그 빌드업을 코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빌드업을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미드필더 공격에서 이제 작업하는 게 중요하지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몇 번의 패스를 통해서 미드필더 진영까지 올라가는 게 빌드업의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압박이 없으면 또 그것도 별로야. 상대방이 보기에 우리가 이제 쇼라고 봤을 때 쇼잉이라고 봤을 때 와, 그 장면에서 몇 번 딱 이렇게 하는 정도 봤을 때 이거는 감독 싼다. 조금 이게 지린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해놓고 이거 내가 지렸다 이거. 약간 이렇게 할 정도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어. 그만큼 잘한 장면이. 전북 쪽에서 보면 이제 제 용어로 팽팽 돌아갔다라는 용어를 쓰고 싶고 이 선수들이 받는 느낌은 내가 압박을 갔는데 아마 왜 나 혼자 가지? 전북 입장에서 박지용이 압박을 갔는데 막 나 왜 혼자 가지? 뒤에 왜 안 쫓아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이승우 선수도 내가 압박을 갔는데 팽팽 돌아가니까 조직적으로 수비를 해야지 여기서 끊어서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혼자 가서 주고받고 반대 땅 나가고 이런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어요. 김동현이랑 이유현이 이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이승우랑 박재용이 이제 두 명이 이 선수를 커버하면서 압박을 하는 형태를 가져왔는데 이 두 선수가 계속 프리맨이 났어요. 이 아마 운동장 안에서도 서로 막 계속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보니까 이승우가 이유현을 따라가면 김동현이 비고 김동현을 쫓아가면 이유현이 비고 이러니까 이승우가 수비하다 과부하가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때 그 에너지 폭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승우의 문제예요. 보아탱이랑 박지원까지 내신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 강원 쪽이 되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김진규랑 이영재가 들어왔거든요. 그 둘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영이 혼자 쓰게 되고 이영재랑 김진규 앞에 서니까 이 둘이 자연스럽게 김도현 이유할 때 둘이 붙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압박이 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선수가 공이 왔을 때 그 위치가 또 기니까 찬스가
되게 결정적인 찬스 두 번을 했는데 골대 하나 맞히고 이광민 하나 맞고 이영재 또 슈팅된 것도 주영학 됐고 되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정용호 감독님이 홍철 지면서 백스리로 바꿔요. 바로 대처를 한 거죠. 서로 오니까 대처를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리고 강원이 이제 기세가 완전 전국적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빌드업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하는 와중에 이제 오히려 그 상황이 강원이 원하는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다 앞으로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넘어간 게 힘싸움에서 가브리엘이 그냥 딱 뚫고 지나가. 되게 어설펐어. 패스타임 놓쳤거든. 맞아. 마지막에는 퀄리티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가브리엘 이날 경기 별로 안 좋.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 어쨌든 밀고 들어가서 우당탕탕 했는데 마지막에 그 머리를 내준 그 의지 있죠. 그 의지가 완전히 꼬리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줘. 이게 축구가 어렵다는 게 오히려 후방에서 자유롭게 납치는 게 전북에서 사실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거 같고 전북이 앞에서 붙게 된 게 강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강원이 전북이 앞에서 딱 때려 붙으니까 강원이 어쩔 수 없이 볼을 그래도 보니까 조직 있는 팀들 그래도 볼을 그나마 오래 갖고 있다가 수비가 다 끌려 나온 상태로 넘어가면 이 공격수가 한번 딱 지켜주면 이제 그게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된 거야. 근데 그 상황이 한번 발생했는데 그게 또 득점으로 이어진 거죠. 근데 홈팀인 전북 입장에서는 최근에 승리도 없고 하면 그 뒤에서 많이 기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 있어서 그런 것도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골대 안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전면만 슈팅. 그럼 분위기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김경민하고 최병찬이 들어왔고 저는 그거 할 때 약간 불안했어요. 저 둔탁한 애들 둘이 뭐 힘 좋고 빠르고 막 한 건 약간 둔탁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한데 어쨌든 그 두 선수가 들어가면서 되게 상대를 버겁게 만들고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정우 감독님의 용병술이 적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딱 중계 키자마자 오늘 강원 지진 않겠다 이런 느낌. 딱 TV 키자마자. 네. 왜냐면 제가 키자마자 제가 지지 않겠다. 제가 이 얘기했죠. 뭐 1대0 상황 있었나요? 아니 0대0이었어. 정경호 감독님이 원샷을 받았을 때 그때는 딱 느껴졌어. 우리 캡추 그 개막전 할 때 정경호 감독님 이거 이어폰 낀다 안 낀다로 제가 무조건 낀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4라운드 만에 꼈습니다. 바로 꼈어. 네, 4라운드 만에 꼈고 이 이어폰 보자마자 나는 이거 의지 느껴진다. 이게 원래 있던데 없으면 어색하거든요. 그 이어폰 딱 끼고서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오늘 지지 않겠다 이 느낌 받았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딱 용병수 딱 해가지고 때려 넣어서 또 승리를 거두지 않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 장영훈 코치가 얘기하나 누가 얘기하나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네, 진짜 전화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사실 뭐랄까 장영훈 코치가 선수도 아니고 거기서 뭐 짬 있는 코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영훈 코치한테 물어보면 뭔가 얘기해주겠죠.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또 얘가 여기서 했다는 게 또 강원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장영훈 코치가 난감해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강원이 천년만년 5연속 6연속 치는 사람은 전혀 노 상관이야.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연락을 해서 아마 많은 팬들이 장용훈한테 연락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락을 못합니다. 제가 강원FC에서 장영훈 코치 역할을 했었거든요. 위에서 보면서 이제 그 김현준 코치님한테 전달하고 김현준 코치님이 전달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하는 게 누구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상대가 공격 형태가 뭐 5명을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뭐 빌드업이 3명을 바뀌었습니다. 뭐 3백으로 빌드업, 뭐 4명에서 빌드업합니다. 이런 거를 아마 계속 전달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서 듣는 것보다 데이터적인 사실로만. 그럼 이제 다이렉트로 딱 들으니까 이제 건너서 듣는 건 훨씬 한 단계 빠르고 여기서 이제 들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제 들은 내용에서 이제 여기서 띠리띠리띠리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이제 감독이니까. 원래 그 전에 거쳐서 들으면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왜도 그 말 안 했어? 그렇지. 여기 위에서 말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사이가 이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이렉트로 들으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장효 코치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강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내가 여기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 이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겠어? 유출할 수 있잖아 사실. 맞아요. 그러면 장효 코치가 난감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내 입장에서는 또 나불나불대는 놈인데 들은 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아예 하지 않을까.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출해도 뭐 이거 듣고 들어봐. 이거 듣고 뭐 실행하고 막고 이거는 내가 축구는 알아도 못 막는 게 축구다. 어쨌든 자기 얘기들이 딴 사람들 만나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그게. 더군다나 이제 코치 또 그렇지.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 그래서 안 하는 거지만 강원의 축구는 굉장히 좋았던 후방에서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급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줘서 이 팀이 뭔가를 이제 초반부터 뭔가 좀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전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박재용은 어쨌든 Let not the pains of death which come upon thee enter into my body. I am the god Tim, and I am in the foremost part of the sky, and the power which protecteth me is that which is with all the gods forever.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사실 박재용 선수가 제일 적합하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티아고가 지금 부상 중인 거죠? 그건 안 보여. 초반에도 저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 공격진으로 뭔가 되나? 근데 송민규 특유의 템포로 인해서 공격에서 뭐 나중에 볼 운반을 해주고 있지만 또 송민규 이승호 해가지고 되게 좀 반짝이는 장면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좀 득점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전병관 물론 골대 맞추는 거 하나 있었지만 딱 진짜 좀 아쉽고. 저는 그 전북이 그 뭐지 어디죠? 포켓 존인가? 포켓 수비야 미드필더 수비 사이. 미드필더 수비 사이를 거기를 이 잘 노리는 플레이를 한다고. 아는 것만 얘기해. 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라 그래. 아니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무슨 포켓이고 뭐 주머니고 뭐 그 얘기 또 하고 싶어가지고. 전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전술적인 또 용어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지금 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미드필드 사이에서 거기를 잘. 유닛이라고 합니다. 또 유닛. 유닛은 또 처음 봤어. 스타크래프트 유닛 아니고 그런 느낌이지. 축구에 또 유닛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튼 거기를 잘 공략을 하는 플레이를 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양쪽 윙이 좀 더 뭐라 그러지 파괴력 있는 폭발력 있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더 찬스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에르난데스 맞죠? 저 하도 안 나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뭐해요? 부상이야? 그러니까 티아고도 부상이고? 부상 맞아? 뭐 쓰지도 못하네. 그래서 뭐 안현범 선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도 외국인 감독인데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한테 편집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 현범이가 좀 오해를 받아요. 표정 오히려 지금 스타일에는 현범이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디 윙에? 근데 전병관이나 송민규 보면 그래도 전진우도 그렇고 자기 역할들은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so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골대 하나 맞고 좀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관수가 선방도 좋았지. 근데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나는 전면가는 좀 더 해줘야 된다.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데 포인트 생산 능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은 있고. 그리고 아까 원희랑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수비 조합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앙수비 조합이 박진섭 오늘 연재훈이 나왔는데 그전에 김영빈이 나왔잖아요. 근데 둘 다 뭔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완전 파이터가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명은 좀 나 센터백 얼굴에 써 있는 애들이 하나 있어야 돼. 원일이 딱 있잖아요. 배슬기 형, 뭐 원일이, 김영일, 김영일 뭔가 딱 봐도 조합을 딱. 근데 울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명관을 그냥 갖다 때려 부시고 김영건이 조절해주고 잘 되는 팀들 보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전북이 둘 다 분명히 좋은 수비수인데 그 장면 보면 박진서 선수가 실점 장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손을 잡았고 어떻게 엎어졌을 때 그 다리끈에 잡는 거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다리끈에 잡으면 너무 티나니까 그건 퇴장이니까 그 가브리엘이 머리 들이밀듯이 이제 박진섭도 이제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은 빠졌지만. 근데 박진섭 선수도 터프한 선수긴 하잖아. 근데 슬기에게는 그 장면에서는 카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조건 카드 된다 받았어야죠. 이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 보면 볼 튀는데 머리만 탁 집어넣거든요. 머리만 탁 건들려고.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예 수비한테 이게 빵 받쳐서 그냥 아예 왜냐면 가브리엘이 워낙 힘이 좋고 왜냐면 되게 위험한 1대1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빠지기만 해도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라도 원일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그냥 막았으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야. 선수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상황마다 다 본인의 그런 게 있어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머리를 잘 넣고 근데 이제 머리를 넣고 몸이 섞이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뭔가 거기서 한 번 더 이 다리로 이렇게 쭉 뻗어서 걔가 못 가게 하든지 그런 뭔가 카드를 하나 바꾸는 그런 것도 좀 필요했지 않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가브리엘 선수에 대해서 뭔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 파악이 좀 덜 됐다. 이 선수는 막으면 안 되는 선수예요. 슈팅을 줘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오히려 막으면 찬스를 잡는 선수라고. 몸싸움을 걸면 거기서 찬스가 나는 선수기 때문에 비비면서 찬스를 주는 선수는 그냥 흘려줘야 되는 선수였어. 마지막에 그거 머리 안 하고 안 부딪히고 사실 밖으로 찼을 수도 있어요. 그 가브리엘 존나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무시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아니 그럼 11대 차에서 밖으로 찼다는 게 그걸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뭐 칭찬하는 발언입니까 그게? 혹시나 뭐 그런 아니 공격수인데 막지 말고 내비두래. 그 옛날에 그거 지금 전설했잖아. 몇십 미터 돌아다니고 있는 누구 서명받은 막으라고 누구지? 그 친구 뭐지? 걔한테 슈팅 막지 말라고 걔는 막으라고 그런 느낌처럼 오히려 못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얘에다 에너지를 쏘면서 막으니까 지금 2명인가 3명이 튕겨 나간 거잖아. 어떻게 근데 보면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버풀 같은 경우는 그 중거리 슛 부분에서 일부 슈팅을 주게끔 해요. 슈팅 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알리송이 워낙 좋은 골키퍼고 그게 굴절되지 않게 오히려 가리지 않게 그 수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더 접근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 상황은 아니었지. 그 상황 왜냐면 막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아니야 저희 주게끔 놨던 아니 슈팅을 줬었으면 골키퍼랑 그러니까 같이 막을 열어주던가 골키퍼랑 같이 막을 기회가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브리엘 어떻게? 그러니까 가브리엘 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치고 하다가 수비가 좁혀. 그러면 옆에 주면 그냥 통짜나잖아. 그렇지. 근데 오히려 열어주는 거야. 얘가 치고 가도 얘가 직접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패스 타임이 있긴 했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최우진 선수가 한번 그 가브리엘한테 도전을 했어요. 박스 안에서 도전해서 최우진 선수 튕겨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결과론적이지만 튕겨 나갔죠. 결과론적이지만 최우진 선수랑 이 김태현 선수도 엉켰어요. 오고 있었고 그리고 송동인 선수도 세이빙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덤비지 않고 차라리 슈팅 각도를 막고 한 번 더 기회를 나 이해된. 한 번 더 기회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브리엘 선수가 꽂아 넣었다고 한다면 뭐 가브리엘이 잘한 거지만 거기서 가브리엘이 헤딩으로 김경민 선수에서 어시스트한 거면 이 뭔가 이 특정 장면에서 지금 이 얘기는 그거잖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오히려 혼란이 있으니까 가브리엘의 힘이 거였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김경민 선수가 이 마지막에 뭐 이마로 어시스트하면서 김경민 선수가 밀어넣은 사실 그렇게 가운데서는 1대1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는 그런 코칭 가이드가 있어요. 윙백한테 윙이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걸 접히지 말고 슈팅을 주라 그래요. 각도 어느 정도 각도.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해. 왜냐면 셋이서 3대2 상황이었잖아요. 그치 3대2 상황이었으면 원래 보통 그 최고 좋은 거는 공격수가 측면에 주고 바로 오버랩 돌거나 언더랩 돌아서 찬스를 만드는데 얘가 계속 끝까지 밀고 들어갔잖아.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코칭 가이드는 안 받아봤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원일이가 정말 원일이가 좋은 수비수는 상상을 하고 들어갔지.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얘는 슈팅 그냥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원일이 얘기지 않을까. 근데 결과론적이란 결과론적이어서 아마 선수들이 가장 좀 싫어할 거예요. 막으려고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스타일에 예전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라자르나 아길라르나 이런 선수들은 누가 와서 부딪혀주면 그걸로 탄력을 더 받고 거기서 수비가 완전 벗겨지는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마찬가지로 좀 플레이를 하게 놔두면 좀 더 수비가 막을 찬스가 좀 더 나지 않나. 한번 덤벼가지고 벗겨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북 팬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프로에서의 경기력을 보니 못 믿겠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이제 왔는데 선수 파악도 해야 되고 시간 걸린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 대해서 얘기할 선수는 저는 이광현 골키퍼 얘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광현 골키퍼에 대해서 20세 이하의 이광현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크지 못했어요. 네. 물론 저는 신체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킥 골키퍼만 성공한다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그게 맞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성격인 것 같은데 물론 골키퍼가 독특한 성격이 많지만 뭐 경기장 안에서 좀 쓸데없는 카드 너무 뜨겁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그게 좀 잘바뀌면서 강원의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골키퍼로 이제 변모를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그 모습이 전북전부터 또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강 골키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신인 선수 때부터 봐온 선수니까 확실히 재능은 뭐 말할 거 필요도 없고 어쨌든 코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한 것처럼 정상호 코칭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칭을 잘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원FC가 작년부터 좋았던 거는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칭 스태프도 좀 젊으니까. 네네. 그래서 선수들하고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GK 코치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GK 스카우터도 있다는 게 들었어요. 김병지 대표님 GK가 많네. 대표님도 GK이네요. 네, 그 코치도 또 두 명씩 GK 전담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주변에 GK 코치는 뭐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강 골키퍼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왜냐하면 놀라운 선방이 좀 있었고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더욱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골키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용실에서 만났는데 본적 저희가 미용비 내줬습니다. 왜요? 그냥 훨씬 많이 그냥 반가워서 내줬어요. 블루클럽이었나요? 약간 좀 저렴한 곳이었나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근데 연락 한번 없네 지금. 자, 오늘 히든 풋볼 K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사실 오늘 2시간 넘게 녹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성이 있으면 서브로 있기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픽도 되기가 좋고 그런 특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 기용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팀 가면은 그냥 넘어가. 그 얼마 전에 저희 프리시즌 K리그 들어가기 전에 조수혁 선수가 있습니다. 베리 나이스. 조수혁 키퍼. 그 조수혁 키퍼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감격 내지는 감정이 울컥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고맙다고 있어줘서 사실 서브 키퍼는 본인이 못 뛴다 싶으면 거의 기회를 못 받으니까 떠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 정도 경험 있는 골키퍼가 사실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 팀에 남아주면 감독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왜 이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선발감은 아니야 라고 하면 보통 그 선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있어주면 되게 고마운 서브들이 많지 않나요? 형은 누구 뭐 그런 서브 기억나는 서브 있나요? 지금 아스날이 엘네니가 그런 선수예요. 엘레니가. 램스테일은 본인이 이제 아마 나가겠죠. 네. 사실 그런 느낌으로 따지면 엘리아스가 끌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런 골키퍼는 당연히 나가고 싶을 테니까. 사실 조커로 엄청 잘하는 선수도 있지. 그 선수가 또 출전 시절이 있어서 괜찮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선수들은 그런 거 있죠.
저는 엘레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있어주니까. 그렇다고 선발로 나오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있어주면 좋겠다. 약간 옛날부터 바르셀로나 그런 선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외업 사랑만 기억나서. 산체스. 네. 알렉스 산체스가 근데 사랑 결국에 골랐습니다. 근데 사랑이 좀 오랜 기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좀 아쉬워. 결과적으로는 그 선수도 이제 주전을 할 곳을 찾아서 이제 떠나간 거죠. 네. 사랑이 메시의 서브였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지. 사랑이 어딜 가도 어딜 가도 걔는 주전할 만한 선수인데. 옛날 맨유로 따지면 존우셔. 네. 맞는 땜빵. 오셰이. 이런 팀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 한 명 데리고 있으면 맨유는 근데 너무 좋죠. 맨유야 뭐 슈퍼 조커는 솔샤르. 솔샤르. 솔샤르가 아니 그리고 앤디 콜 드와이트 드와이트 뒤에서 챔스에서도 셰링엄도 있어. 셰링엄. 트래블 할 때. 인저리 타임 기적 때 셰링엄이 독점골 맞아요. 넣고 그다음에 솔샤르가 역전. 솔샤르가 역전골 넣어서 넣고 챔스 트래블 했죠. 우승시켰지. 어쨌든 솔샤르가 근데 조커로 나왔을 때 넣고 거의 뭐한 16막 뭐라고 퍼거슨 감독 시절에 맨유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니키 버튼. 니키 버튼. 그런 미드필더 라인에 그런 선수들도 맞아. 구원 선수들이 후보에도 많았고. 그럼 되게 좋은데. 치차리토도 그치? 조커로 나와서 그죠. 정말 그때 루니 있고 뭐 베르바토프 있고 그지? 반페르시 있고 이때 반동수가 어디 있었죠? 맨유. 맨유 있었네. 맨유 있었어. 갑자기 머리가 기억이 안 나. 그랬을 때도 치차리토 그때도 빼고 많이 넣었어. 이 팀에서 이렇게 서브에서 뛰는 게 되게 불만족스러운 선수들이 뭐 팀마다 좀 있을 텐데 그런 선수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사실 재밌거든요. 그죠? 좀 한 번씩 또 다독여주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나는 아즈나 팬이니까 얘기하지만 지루 있잖아. 우리 팀으로 올 때 그전에 아즈나에서 서브 많이 했잖아. 너무 주전을 안 했을까. 저는 지루를 첼시로 간 다음에도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좋은 선수긴 해요. 그죠? 잘하잖아요. 그리고 센터백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맞기 어려운 선수다. 근데 지루를 선발로 계속 한 10경기, 20경기 보면 좀 답답하긴 하다. 답답하지. 너무 느리니까. 한 시간. 그래서 이 선수는 실력으로 봤을 때는 선발을 해야 돼요. 근데 선발을 내놓으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서브 쓸까? 근데 본인도 알죠. 내가 서브급 아니라 선발급인 걸 아니까 항상 애매한 선수예요. 데리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서브를 두면 본인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구력은 요즘은 많이 바뀌네요. 몇몇 팀 붙이면서 뭔가 이 선수가 이때에서야 자기 목표를 진짜 제대로 잡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많이 많았죠. 근데 참 조커로 오히려 조커가 체질에 맞는 선수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런 선수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후보 얘기 나오면 이원식. 부천 SK. 네. 알지? 옛날에 그치. 부천 때부터 조윤환 감독. 네. 진짜 이원식 선수는 와 조커로만 거의 나오잖아. 근데 골을 무지막지하게 넣잖아. 진짜. 조커로 나와. 그런 선수 유럽에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 이렇게 교체로 들어가서 그 경기장 내에서는 그 경기 안에서의 또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템포들이 있는데 아무리 밖에서 뭐 꾸준하게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 얘기 맞는 거지. 숨통 트인다고. 그치. 그게 트여야 이제 딱 그게 경기장 템포에 맞추는데 유형이 딱 세 가지 한 4가지 정도 가려주면 완전히 상대 체력 떨어졌을 때 휘져서 골 넣는 윙어든 공격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잠글 때 미드필더가 됐든 수비가 됐든 잠글 때 쓰는 거. 암브로시니. 그렇지. 안첼로티 때 암자물쇠가 들어오면 경기 끝. 쉐도르프 가토스 피르로 밀려가지고 한 2시즌 정도는 계속 암자물쇠로 했잖아. 들어오면 끝. 답시아나딕 사마님. 그 이후에는 가림. 아니면은 뭔가 이젠 단순한 공격이 필요해. 높이로 부셔야 돼. 뚝배기. 필라인이. 이런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베테랑인데 선발로는 못 뛰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완전히 경험이 많은데 맨날 태주생님이 그랬죠. 쉐링엄도 그렇고 생명 나루소도 그랬지. 잘했잖아요. 바르셀로나 때도 사실은 진짜 잘했어. 셀틱부터 해서 전성기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도치를 잡았잖아. 그리고 월드컵으로 치면 대표적으로 내가 아주 유전 느껴서 스타는 다 알겠지만 90년대 이후로 예전이니까
14살이었잖아. 만 38. 이런 나이의 선수가 뛰는 일이 그치. 로저 뮬러가 프랑스 리그 전성기 다 끝내고 원래 핵심 멤버였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지금 이동국 선수 나이 많은데 특히 마지막에 뻔뻔이잖아요. 속속에 이제 맞아요. 하는 거 아니야. 레알이면 저는 레알 팬이면 제가 좋아할 만한 선수는 나초 얘기 많이 하시죠. 나초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서 저런 선수가 가장 팬들이 좋아할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하는데 룩바. 이 선수 멘탈도 좋고 어디 땜빵하라고 해도 조용히 그냥 하는 타입이니까. 근데 레알은 그런 선수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클럽의 충성도가 높아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네. 스타 선수들이 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출신들은 은근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꾸준히 일을 많이 했어요. 구티 같은 경우도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서브급이라고 봐야죠. 네. 스쿼드 근데 자원. 선발 출전했는데 그날이 오면 미치거든요. 돌죠. 네. 못 막지. 그리고 뭐 나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보면서 놀란 건 루닌 골키퍼거든요. 아, 루닌. 쿠르투아가 돌아오면 루닌도 이제 넘버 2로 갈 텐데 쿠르투아가 언제쯤 복귀하려다가 또 부상당했어요. 다시 부상이라. 챔스에는 못 나오죠. 네, 못 나오죠.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 쿠르투아가. 근데 루닌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팀 가면 그냥 넘버 1이 무조건 주전. 그 정도 하는 골키퍼입니다. 오른쪽 윙어 보던 선수가 오른쪽 윙백이나 풀백으로 포변해가지고 내려가면서 그 선수들이 나이를 먹으면 감독 입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 치면 수비를 좀 강하고 싶어. 그럼 얘를 윙어로 넣어. 윙백, 풀백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수비가 됐잖아요. 또는 공격을 강화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수비수 빼고 얘를 풀백으로 넣어. 그치.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거지, 짧은 시간. 그런 스타일들이 바로 루카스 바스케스. 룩바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이드백도 거 아니야. 되고. 예전에 그 무리뉴 초창기 때 첼시 1기 때 더프, 로벤, 그 다음에 조코 있는데 누구 부상 다음에 션라이트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4명이면 사실 완전히 뭐 가득 찬 그러니까. 윙어 자원들이긴 한데. 무리뉴는 이제 골이 진짜 필요하면 하나 이렇게 오른쪽 수비수. 맞아. 라이트백. 오른쪽 수비를 보내? 그런 감독은 되게 고맙긴 할 텐데. 고맙고 팀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팀 내에서 보상을 대신에 충분하게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사실 되게 높은 연봉을 주긴 어렵잖아. 그럼 이 선수들을 잡아주려면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감독이 다독여주는 거 말고 뭘 좀 줘야 될까 이 선수? 수당을 많이 수당을 좀 많이 줘. 일단 그 팀을 좋아해야 되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겨줘야 돼. 아, 너는 서브지면 너가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 너 나올 때마다 다르더라. 야, 형, 역시 형이 나오니까 달라.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사실 뭐 이렇게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있기 싫잖아요. 새벽에 엠블리. How happy are those whose walls already rise? 주전으로 선발로 나왔어요. 선발로 나왔는 했는데 아우데로가 사실 이번 시즌에 선발 나온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아우데로가 처음 시즌 왔을 때도 그렇고 저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면 조금 How happy are those whose walls already rise? 규모가 작은 팀에 중위권 조금 할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인데도 경기 끝나면서 그 무실점으로 결국 끝났으니까 끝나면서 인테를 주려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자기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렇게 승리에 이끌어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되게 그런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요 그런 선수 그런 인터뷰. 골키퍼는 진짜 부상당하지 않으면 이게 퍼스트랑 세컨드랑 골키퍼들이 그리고 또 제일 생각나는 건 옛날에 인텔의 선수 중에서는 훌리오 크루스라고 크루즈 되게 좋은 선수인데 진짜 좋은 선수인데 주전은 아니었어요. 주전 그 공격수는 항상 인텔에는 많았으니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주전은 아니었는데 주전은 이제 비에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브라히모비치가 있고 이러니까 주전은 아니었는데 크루스 선수가 항상 서브로 나와서 중요한 순간 골을 그치 골잘 넣어. 아 그러네. 바르셀로나도 아비달은 아비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왜냐면 아비달 같은 경우는 센터백, 웹백을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아비달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한 경우도 있지만 백업 역할을 한 경우도 있어서 아비달도 있었고 뭐 세르지오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전 경기에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가비 도용 페드리가 부상일 때 나와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또 그쵸. 엄청 했죠. 네. 계약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죠. 네. 세르지오 로베르토가 스피드
스피드가 느린 건 전달하고 눈에 자꾸 잡아. 막 손을 좀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박대량 안쪽도 나오고 기동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세지 로베르토가 이렇게 맞는데 이거는 인정하니까. 예. 그럼 인정이죠. 인정하신다면 나가라고 하니까. 아 그거는 제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었어. 출신들이 마음을 좀 바꿔보면 그래도 사실 좀 남아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그렇지. 충성심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선수가 사실 고마운 선수인데 오늘 그래. 약간 또 그래. 그리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팬들은 배격 좀 해주면 안 되나? 아 근데 이것도 있어. 뭐냐면 뭐 바르셀로나 예를 들면 라마시아 출신이 성장해서 주전으로 활약하다가 이제 주전에서 밀렸어. 네.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그죠. 주전에서 밀렸고 이제는 기동력도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졌어. 다만 나올 때는 또 나름대로 제 몫을 좀 해주고 있어. 그 선수는 오랜 기간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주전을 거치면서 지금 왔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예. 근데 라마시아의 젊은 선수가 또 등장. 그러면 이 선수를 내보내야지만 이 선수에게 기회가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연봉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보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긴 연봉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했으면 계속 이제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이 올라갔을 테니까. 연봉 이상하게 줘서 그렇지. 여하튼 그럴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바르셀로나 좋아요. 다른 게 그치, 아니라. 그치. 그럴 수도 있다. 라마시아 최고의 기대주는 좋아요. 지금 이 그치, 순간 뛰고 있는 건 그치. 라마시아에서 Malala tu zapper. 야말. 야말이야? Ja, hippie 두명 중에 한 명 선택하고. 야말이죠. 야말이야? 네, 야말이 다음 시즌 넘버 10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야말이 잘하긴 잘하는데 쿠바라시도 참 잘하더라고요. 쿠바라시는 이게 조금 제공권이나 이런 게 조금 아니요, 그게 좀 아니요. 클 수 있지 클 수 않나요? 있어요. 더 클 수 더 있어요. 클 것 같던데? 그리고 재원권 문제가 지금도 크고 있지. 네, 재원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도 않아요. 근데 야말도 16살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올해만 2.5cm 그치? 돼요. 네, 근육량이 7kg. 그 2m 되면 어떡하니? 그러진 않아요. Is the following trade of interest to you? 계속 크면. 16살인데. 근데 그런 거 같아. 팀이 어려울 때 그럼 농구해야지. 바르셀로나 팀도 있잖아. 잘하지 않아요? 아니 세계 최초의 농구를 잘하던데? 세계 잘해요. 최초의 2m 메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NBA 주라고. 2m 메시.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크고 걱정해야죠. 그 아까 얘기했던 충성도 높은 서브급 선수들은 클럽에 대한 애정도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시가 마음에 드는 거지. 살만한 도시인데 그러면은 이제 후보로도 첼시 예를 들어 런던, 아스날 런던, 그 다음에 밀라노, 바르셀로나는 움직일 이유가 별로 없는데 K리그로 약간 넘어와서 좀 다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수도권 과밀이니까 보면 젊은 선수들이 이거는 제주 팬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제주에 뛰는 선수들이 제주도를 좋아하는 선수 있는데 좀 답답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ይህን ሁኔታ አስብበት። እኔ እንደማምነው ለሁለታችንም ህዝባችን ጠቃሚ ነው።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내가 서브가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지역이라도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네, 왜냐면 아내랑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일하. 사람들이 옮기는 걸 Ontanu Michael Snu, 교육이나 Kuchi 이런 Sentumala.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수들은 어쨌든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이라면 돈을 잘 버는 선수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집이 결국에는 본집은 이제 또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네. 영예과정에서 아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국제학교 맞아요. 아 무조건 물어보겠어. 그걸 그래가지고 어디 지방에 보내야 되는지 있는 알겠다. 구단들 국제학교 없는 곳이 같은 데안 가려고. 그럼 아예 그냥 제주로 가면 제주 국제학교 그렇지. 서울이면 좀 많이 있다. 송도도 있고.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좀 짜증다. 그러면 이제 힘들고. 이게 하여튼 교육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 다 그렇잖아요. 다른 뭐 웹툰 그런 것들 신경 쓰니까. 여튼 서브 좋은 선수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 자체가 어떻게 뛰는 게 목표이니. 그 정도로 능력을 보이면 대한민국 엄청 많이 좋아요. 하지만 능력 좋게.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점점 지난 시즌이나 저번에 시즌까지는 스쿼드의 뎁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을 했고 두텁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크성 후보에 따라가고 그때 보다 보니까 지금 좀 강구했던 PSR 규정 네.
이런 것들 치고 들어와서 문제 생겨서 실전 삭감을 이렇게 돼버리니까 겨울이전 시장에도 그렇고 다른 팀들 웨스트햄이나 뭐 이런 팀이나 뭐 1군급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두껍게 있던 팀들이 선수들 좀 정리하고 오히려 약간의 반수를 갖추면서 후보 선수들을 유스에서 끌어올 젊은 선수들로 일부를 채우면서 주급을 아끼고 이제는 저식으로 FPPL이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PSR 규정이나 기회를 다 맞추죠. 서브 자원이 이런 걸로 가려면 유스랑 흔히 말씀하신 대로 멀티성이 있으면 서브 있기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픽도 되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는 뭐 수비 라인이면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2선 다 보는 애 이런 애들이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중미 성향이라 공격 쪽에 넣어도 돼도 다 좀 그런 애들 아니면 좀 요즘에 축구 뭐 어디는 안 그렇게 했냐면은 축구 선수 하겠지 어려워요. 조커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내 생각에는 일단 색깔이 있어야 돼요. 스페셜리스트. 어떤 색깔이 하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감독이 이 선수가 이럴 때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워드프라우스가 이제 후보로 밀렸는데 지금 이제 세트피스라도 뭐 한가핑이 클 때 와야죠. 넣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뭐 펠라이니처럼 뚝배기 뭐 이러한 특징이 있대요. 아니면 속도 아니면 진짜 뭐 키가 뭐 2m 10cm라든가 아니면 진짜 빠르다든가 옛날에 아스날이 그래서 월포드 그식으로 썼었죠. 사우스햄튼 내려와서 월포드 초반에는 자꾸 빠른 스피드로 처음에 유명했으니까 데려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든지 그렇게 색깔이 있어야 될 거예요. 색깔이 없으면 문선민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빠르고 어쨌든 돌파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특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 기용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술 배워라. 그래 기술 배워야 돼. 그게 결국 기술이잖아요. 하나 있어야 기술 그래도 먹고는 산다. 그래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야 후보로라도 계속 연봉 거기서 버티지. 이거 또 없고 그냥 다 밋밋하면 요즘에 선수들이 그런 선수 많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 많다면서요. 다 잘해. 잘하는데 색깔이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다 육각형을 강조해서. 그래 너무 근데 다 이게 사실 누가 다 큰 육각형이 됩니까? 다 애매한 육각형이 되는 거지. 차라리 하나가 뾰족해야 이거라도 딱 쓰는데. 그래서 아예 뭐 수비하러 안 부르시니나 이런 아예 그냥 몸으로 수비하고 거칠게 들이받아 이런 거가 진짜 그지?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멀티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 선수가 여기저기 뛰면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백 그리고 미드필더 다 소화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선수를 다 쓰지 않아. 변화해 줄 수가 있으니까 최근 바르셀로나의 그 라마이카에서 올라온 애 중에서 엑토르포트라고 원래는 라이트백인데 레프트백으로 쓰고 있거든요. 좌우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전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했더라도 백업으로서 왼쪽 오른쪽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 데리고 있을 만하죠. 본인이 만족하면 있는 거고 나간다 하더라도 좌우 다 되면 사실 써먹을 만한 팀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팀에서 계속 성장해서 백업 역할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시즌을 계속해서 보낸다? 물론 이제 나초 같은 경우도 있겠죠, 레알 마드리드. 근데 그런 선수가 드문 이유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팀의 파에라는 왼발 센터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A매치 기간에 세네갈 대표팀에 처음 첫 트릭했고 왼발 공격수는 골 그리고 최근 바르셀로나 팀 6경기 중에 4골 넣었거든요. 센터백인데 왼발 트릭이라는 게 굉장히 그 쿠만필이네. 벌써 프리미어리그 팀을 비롯해서 여러 팀에서 제일 아웃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출전기를 잡으면서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미 이런 선수들은 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선수가 어느 팀에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는 출전 기회라든가 아니면 뭐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주전 도약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가는 길이 다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 아까 원래 사람 스타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팀에서 이 팀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중위권이에요. 우승할 확률은 없어. 근데 장기현한테 손 내리세요. 예예예 더보기리 근데 계속 주전으로 뛰어요. 여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연봉이 좀 많아. 우승도 할 수 있어. 근데 서브야. 용의 꼬리가 될 것도 그 약간 그게 사람
스타일도 그거 좀 다르잖아요. 형은 어떠실 것 같아요? 중위권 용의 꼬리죠. 뱀의 꼬리 너무 밑으로. 꼬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용의 꼬리죠. 무조건. 그러면 어때도 연봉을 높여주면 간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1년에 20경기 뛸까 말까 해요. 저는 용의 꼬리입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높은가요? 자, 지금 중위권 에이스 10억 받고 거기서 15억. 15억 가나요? 한 번 더 배팅해 봅니다. 20억까지. 20억은 안 돼. 안 돼? 16억. 17억까지 한번 배팅해 봅니다. 안 돼. 16억에 한 개야. 가겠습니다. 14억. 14억은 가져주면 되긴 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0.5배 정도 근처면 그래도 갈 수 있다. 그게 물론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축구 선수는 필드 위에서 계속 뛰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선수라는 것도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이죠. 그럼 당연히 연봉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수 생활 그만뒀을 때 우승 수가 없으면 그런 거.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은퇴할 때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다 드는데 그때 우승 트로피라도 하나 없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레알 마드리드가 3연패 할 때 나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 그래도? 하지만 나 그 멤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걔만 없었으면 내가 계속 뛰는 거였어.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럼 연봉이랑 트로피를 좀 택하는 쪽이다. 뛰는 것도 좋지만. 형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쪽이긴 한데 당연히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나서서 뭘 하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남들이 잘하면 거기 묻어가는 게 좋지. 그럼 두 분은 역시 거기서도 좀 통하는 게 있군요. 아니, 남들이 잘하면 거기 묻어가는 게 좋지. 뭘 굳이 제가 벤치에 얘랑 나랑 근데 걔네가 거의 뛰지도 않고 연봉은 많이 받아가.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누구 서브로 넣을지 봤는데 서로 네가 나가. 형이 나가. 서로 안 나가려고. 형님 어떠세요? 너는 용의 꼬리가 높아요. 그래서. 네. 사실 내가 뱀의 머리에 있잖아 우리가. 더보기리기리. 더보기리기 뱀의 머리에 있는데 가끔 이제 11호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근데 용의 꼬리가 되는 순간 기분이 확 나쁘죠.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 오히려 뱀의 머리에 진짜 얼마 전에 뱀의 머리에 2등인 놈이 우리를 역전해. 우리가 그 뱀의 머리 2등이 되는 거야. 네. 더보기리기 12위. 그때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아. 근데 더보기리그 2등을 유지하고 있는 순간 뱀의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순간 같으면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용의 꼬리보다. 끝내자. 이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젊을 때는 그래 야망이 있어. 그래도 내가 중위권이지만 더 많이 뛰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다가 차츰 뭐 인생이 살다 보니까 묻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용의 꼬리면 예. 언젠가 용의 머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뱀의 머리면 뱀의 꼬리가 될 수가 있어. 아예 더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용의 꼬리가 낫지 않나. 옛날에 그 얘기한 적 있었어요. 전성기 나이가 든 선수들이 사우디리그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베이가 같은 선수. 네, 젊은 선수들이 사우디리그를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토니커스가 또 비판 좀 했었죠. 하다가 아마 뭐 피더포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남는 게 더 낫다. 사우디리가 안 가고. 그냥 그게 용의 꼬리거든. 그게 용의 꼬리거든. 사우디가 뱀머리인데 물론 머리가 되게 크긴 하지만 그건 머리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내 머릿속에다가 그냥 황금 덩어리를 그냥 갖다 수저 부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Ήκουσα σε πρέποντα της αλωτρίας ομιλία. 나는 용의 꼬리가 나으니까 낫겠다. 와이프는 형수가 바짝 사우디 가라. 이게 가족이 있고 딸린 처자식이 있으면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사우디 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요즘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그런 가기 싫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지? 네, 정신 없어. 원래 이렇게 뭔지 모르는 주제 얘기하는 게 뒷담 아니겠습니까? 원래 술자리에서는 사실 주제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야. 아무 얘기는. 그냥 개소리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의식이 흐른 대로.
Iya, nismata tahat. 고소했던 거 그때 당시에 진짜 덕분이라는 조금의 스타 플레이였죠. 제가 토끼 팬이었으면 아마 축구 그만둘 거야. 그냥 럭비 아니면 크리켓 갈아타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아스널 팬들한테 큰 기쁨. 아마 우리 뭐 무패 기록, Sta offerta non sarà valida per tanto tempo. 솔 캠벨의 이적이 높다. Gelin pazarlığa tutuşalım. 그거 비슷하게 Hoşumuza gider mi? 요즘 팬들 느끼기 위해 사례주자면 해리 케인과 바이언 안 가고 아스널 넘어왔어. FA 그 정도. 네. 그 정도 말. 네. 이거 완전 좀 다른 얘기인데 루이스 피구 이적이라거나 아니면 마리오 베체 이런 이적이 잉글랜드로 넘어온다면 그래도 한 5위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배신 아닙니까? 루이스 피고도 진짜 1, 2위를 다투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근데 솔 캠벨은 FA 때문에 그게 한국 또 외국인 선수 아니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 또 런던 출신 그쵸. 그래서 2위 피고는 2위 피구 2위 솔 캠벨 이길 수 있는 거 없고 그것도 진짜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또 도트문 갔잖아요. 또 다시 도트문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발표 타이밍가 너무 발표가 최악이었죠. 네, 그 예전에도 로타 마테우스 아마 문첸글라드백에 뛰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에른 뮤니크 간다. 근데 그 컵 파이널 앞두고 그 발표했는데 상대 팀이 바이언이었어요. PK 미스했어.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것들도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피터 형과 함께 잉글랜드 최악의 배신 탑10 재밌어요. 재밌어요 확실히. 배신 직접 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지만 근데 약간 팀을 통해서 느껴지면 진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것도 축구 재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당했을 당시는 막 이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재미로 막 쌓이니까 또 축구를 보는 맛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여러분 뭐 항상 피터 형 이제 계속 그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시즌도 들어가기 전에도 재밌는 컨텐츠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 네, 이 셔츠를 늘 입고 오겠습니다. 싫어요. 협회 얘기 똑같은 얘기를 20만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수 내용도 얘기가 안 하고 경기 내용도 얘기가 안 하고 주원이 형 있어. 대변인처럼 해갖고 상태 다 한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잘린 다음에 여기 와서 뒷설 풀 거라고. 이거는 근데 종윤이하고 주원이? 맞아요. 이거 아마 두 분한테도 다 갈 텐데. 진짜? 네, 저희 출연진분들이랑 의회에서 다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귀엽다. 나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나는 저게 그냥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 보는데 왼쪽은 종윤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주원이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어? 주원인데 저거?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종윤이를 비슷하게 해놨나? 어제도 이렇게 잘 입어주십니다. 좋은 거죠? 안녕하시죠. 네. 사느라고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생합니다. 저 제일 저기 한 게 항상 저희가 첫 방송이 지원이 형이랑 한의원님이랑 했었던 원펀치 아닙니까? 그때 지원이 형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겠네. 네. 그거 보면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긴 했구나. 그게 2004년 5년 무렵이니까 2005년 6년 고일 때쯤. 네. 9년 전 막 이렇게. 네. 18년 19년 전. 여러분 한 대를 즐겨야 됩니다. 그때가 금방 갑니다. 그때가 더 그 살기가 더 난 좋았던 것 같아. 결혼하기 전이죠? 물론 결혼하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이라서라기보다는 당시가 더 이렇게 지금보다 뭔가 속박받는 전체적인 삶 느낌도 아니고 더 자유로웠고. 네, 속박, 자유, 결혼하기 전.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 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있었는데 초중반이 되게 뭔가 다 열려 있는. 그치. 이게 90년대까지
전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전근대적인 느낌이 있는 한국이었다면 IM4 거치고 나서 뭔가 되게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이거 크지? A horse. My kingdom for a horse. 그때 막 그 저희 집에 아버지가 밀레니엄 때 겁주고 그랬잖아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라면이랑 물이랑 진짜 많이 사다 놨었어요. 혹시 모른다고. 그래서 무슨 사이비 종교 네, 맞아요. 휴거 99년 12월 30일 다미성교회 다음에 다미성교회 생중계로 연결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인류가 망한다고 하니 휴거 그거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생중계했잖아 그치? 기억나지? 네. 새벽까지 아무 일도 없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20년 전에 그때도 우리는 올림픽 본선에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 지금 나가지 못한다. 아유 진짜 오래 살았다. 올림픽 본선 떨어지는 것도 보고.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85년생이에요. 근데 세 분 형님들은 이전에 올림픽 본선에 시기가 겹치잖아요. 못 나갔을 때가. 나는 LA 올림픽 때는 그게 84죠. 84년에는 뭐 축구 종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냥 예선 때 뭐 사우디였나 하여튼 뭐 막 접전하다가 중계해줬는데 뭐 5대3가 진 거는 기억을 해. 그래서 어깨 떨어졌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감흥이 많이 그렇죠. 그랬지. 다 그랬던 게 월드 컵 나가기 전이에요. 86년. 그래서 그러다 우린 저렇게 아깝게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중동 가서 중동 터스에 협박 한정에 막 그 중계진 당시에 중계진이 저거 완전히 판정이 뭐 어떻습니다. 이러는 중계거든 우리 중계가. 화내는 중계. 화내는 중계. 그것만 그냥 듣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진출하고 벌써 88년이야 우리가 자동 진출이니까. 그죠? 올림픽 대체.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거 처음 본선 진출에 대한 그거 느낀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김병수가 일본전에서 기억나지? 그 생중계가 아마 시청률이 엄청났을 거야. 지금 시청률까지. 그 경기 한일전 막판에 김병수가 진짜 막 그 정신력이 다 동원됐어 그 당시. 김병수는 부상을 단 상황에서 투입이 됐거든. 내가 중계 기억이. 들어가갖고 넘어지면서 그 발리골 그걸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우리가 본선 진출했다. 그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시는 거죠? 나에게는 극적인 첫 본선 진출. 하여튼 되게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한일전 극복을 하고 올라간 그 기억이 있지. 2010년 이후부터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가는 거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됐었지. 하긴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터키 거기 전국을 따라가고 그거 봤다가는 거기서 급격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와가지고 궁금한데 이번에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지. 이 얘기를 사실 지현이 형이 그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